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복 착용권, 무기 휴대 사용권, 또 장구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면은 제복 입고 무장할 권리가 되겠죠. 직무상 의무를 보면은 종친복직법이 되겠습니다. 종친복직이라는 것은 뭐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이런 법이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을 때 종친들을 전부 다 복직을 시키는 거죠. 복직을 시키니까 업무에 복직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직무상 의무가 되겠습니다. 신분상 의무에 보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예단청 비정품으로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단청을 비정품으로 못하는 것이죠. 정품으로 해야겠죠. 예단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할 때 상대편 그 집안에 주는 것이죠. 경찰 공무원법 상의 의무는 제복을 착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복 착용은 제복 부분은 권리도 되고 동시에 의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 보고 금지, 뭐 지휘권 남용 금지, 직무유기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 입고 거지직 하면 안 되겠죠. 제복 입고 거지직 금지입니다.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은 기본 강령에 경찰 사명, 정신, 또 규율, 단결, 책임성, 성질성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사정, 규당, 책성 혹은 뭐 사정, 구단, 책임성. 이것은 뭐 우리 야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구단이 있죠. 그래서 사정을 하는 것은 구단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정, 규단, 책임성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에 대해서는 민지, 음주는 술이 되겠죠. 술 여신이 되겠습니다. 민지 술 여신, 민사개입 금지, 지전장소 외 직무 금지, 근무중에 음주하면 안 되겠죠. 여행 제한되고 2시간 내에 복귀해야 됩니다. 상관의 신고, 포상 휴가 등이 있는데 복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지 술 여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것은 권리죠. 우리가 제복을 입고 이렇게 무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지 술 여신입니다. 민지가 이게 맥주잔 같네요. 이 안에 폭 빠져 있습니다. 고래 같네요, 고래.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하는데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숫자를 외워보야겠죠. 그래서 급여에 이의가 있다. 이 말은 연금에 이의가 있는 거죠. 연금을 뭐 작게 받았다거나 많이 받으면 가만히 있겠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받으니까 열받겠죠. 눈이 뒤집어집니다. 눈이 뒤집어지면은 요걸 조금 학문적으로 풀이하면은 안구가 180부터 뒤집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구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것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작게 받으면 눈 뒤집어진다. 안구가 180도 뒤집어진다. 자, 소멸시효를 보면은, 이제 여기도 보면은 뭐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족급여는 3년이고, 급여는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년짜리만 기본적으로 두 문자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적지는 않았는데요. 자, 요부, 재간. 요부재간은 짧다. 요부재간은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하고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짧다, 길다만 이렇게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부재간은 짧다. 요부라는 것은 이제 좀 그 요염한 그 여성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재간을 부리더라도 뭐 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부, 재간은 짧다. 3년짜리다. 그 외에는 5년이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2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2년, 정치운동하게 되면 3년, 지휘권 남용하게 되면 또 3년 이상이죠. 3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실무종합에 지문으로 다 이렇게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암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문자 항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집단행위죠. 집이 되고, 지휘권 남용의 금지, 지, 그리고 정치운동 금지 정이 됩니다. 집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은 2년, 3년, 3년짜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무원의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집을 지정받죠. 여기서 집은 어디입니까? 교도소가 되겠죠. 교도소에 호실을 지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정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2년이죠.
우리가 보통 공무원 임대아파트도 들어가면 기본이 2년입니다. 집을 지정받는데 기본이 2년으로서 2, 3, 3으로 지정받는다. 이렇게 해서 징계 부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품의 향응 관련해서 징계를 하면 그 금품의 5배 이내로 별도로 이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글을 잘 보면은 징계 부과금이죠. 개니까 이건 개는 이제 닭입니다. 닭 부류에 가금류는 뭐가 있습니까? 오리가 있죠. 오리기 때문에 오에서 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나오면은 소하고 멸이기 때문에 시역과 미음이죠. 3하고 5하고 관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의 소멸시효는 기본에 3년, 금품이나 공금횡령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하고 5년이 되는 것이죠. 보수 청구권은 민법으로 3년입니다. 판례가 그렇게 인정을 했죠. 연금은 5년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짧고 연금은 길다. 이때도 3하고 5가 나오죠. 손실보상 청구권도 보면은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안심이죠. 안 날부터 3이니까 시효시 되니까 안심하세요. 손실보상은 바로 발 오니까 바로 됩니다. 안심 바로 손실보상 바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멸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3 또는 5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징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선은 징계 이 표를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 징계 종류를 보면은 파도치는 해변의 강정마을에 감귤이 유명하다 그랬죠. 이렇게 쭉 적어놓고 여기 보면은 뭐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 뭐 이렇게 쭉 종류별로 있는데 요 항목을 보면 퇴직급여는 연금이 되겠죠. 파면이나 해임을 하면은 잘리는 거니까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징계만 받으면은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월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해놨고, 자, 퇴직수당은 이제 잘릴 경우에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승급도 제한이 됩니다. 이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 실무에서 가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파면의 경우에 이제 이때도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이렇게 나누죠. 5년 이상은 조금 오래 근무한 것이죠. 5년 미만은 되게 짧게 근무한 것이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입니다.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죠. 또 말을 바꿔가지고 4분의 1을 감액하기 때문에 4분의 3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액하는지 주는 것인지 이것도 지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해임은 기본적으로 다 주는 것이죠. 다 주는데 그래서 감액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금품이나 향응하고 관계되면은 이것도 5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위에 것에 그대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이죠. 그러면 8분의 7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강등은 3개월 동안 정직을 당하고 계급도 한 개 내려가는 것이죠.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정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근무를 못 할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근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강등을 당해버리면 계급이 한 계급 내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3개월 동안 정직을 당합니다. 근무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안 하면은 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 감봉이 되면은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3분의 1을 감합니다. 이런 것도 참 이게 암기하기 어렵죠. 이제 한 달 또는 뭐 2달, 석 달 동안에 3분의 1을 감액한다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는데 승진이나 승급에서 제한이 되는 것이 이제 강정이죠. 강등 정지. 강정은 18개월, 강등 정지 당하면은 뭐 1828 하겠죠. 그래서 18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이 되고 승진도 제한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감해져서 12개월, 또 6개월 감해 6개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이제 금품을 받았거나 성 관련이거나 소국 행정이나 음주운전 관련돼 버리면 요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6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요것이 이제 새로 바뀐 규정이죠. 작년부터.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감봉을 받았다. 그러면은 몇 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12개월 플러스 6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성 소음으로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금성은 LG 제품이죠. LG 제품 메뉴에서 이제 소음이 나는 것이 뭐 선풍기라든가 세탁기, 우리 집에 세탁기가 이제 이게 탈수할 때 보면 달달달달달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금성에서 소음이 나면은 AS를 6개월 더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6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징계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면은 이제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하기 전이라면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인정을 했다면은 자기 그 대상자가 이제 그 자기 소속 경찰관이면 그 기관장은 지체 없이 바로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인정하기 전이라면은 뭐 몰라도 인정을 했다면은 지체 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상자가 이제 다른 기관에서 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지체 없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일 동안 여유를 갖습니다. 30일간 여유를 가져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 감찰 규칙에도 보면은 의무 위반했다고 민원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2개월 내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른 기관에 통보를 받으면 1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기간이 더 짧아지는데 아무튼 통보를 받으면은 1개월짜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통보를 받고 30일이죠. 조금 말은 다르지만은 뭐 1개월이나 30일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징계와 관련해서는 통지를 받으면은 30일 또는 1개월 내에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의결은 30일 내에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못할 경우에는 30일 더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할 때는 기관장, 그러니까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 기관장이 되겠죠.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징계 대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한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 요구제에 그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하고 나면 집행은 경지면은 이제 바로 15일 내에 집행을 해버립니다. 중징계는 이제 임용권자에 제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청을 하게 되면은 임용권자는 15일 내에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를 합니다. 어쨌든 뭐 15일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집행을 이제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제청을 하면 이제 임용권자가 뭐 집행을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총경이나 경정에 대한 강등이나 정직은 경찰청장이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경 강정이 되겠죠. 이때 집행은 청장이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서 날짜가 15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일. 근데 소청을 하게 되면 소청도 30일 내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았죠. 징계받은 당사자가 30일 내에 나 소청해야겠어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청을 받으면은 이제 60일 내에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날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날짜대로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징계에 관련한 숫자는 대부분 30일입니다. 뭐 이것도 1개월이지만 대부분 다 30일인데 아닌 것이 소청만 60일이죠. 60일 동안 해야 된다고 집행만 15일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3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죠. 30이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징계라는 게 있죠. 개는 제가 실무에서 닭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징계는 닭이죠. 징계는 닭 잡는 것입니다. 개가 나오니까 닭 잡는다. 닭을 언제 잡느냐 하면은 최소한 30일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닭을 삼계탕으로서는 연계를 잡는다 그러죠. 연계도 30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0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더 연장을 하죠. 30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60을 키운 것은 이제 닭저름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0과 60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 잡는 것이죠. 소를 잡으려고 보니까 송아지 고기도 최소한 60일을 키워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청이죠. 소가 청을 합니다. 60일만 살게 해달라고. 자, 칼 들고 있죠. 닭을 잡는 것이죠. 닭을 잡으면 이제 닭을 장만합니다. 장만. 장만이라는 것은 숫자법으로 보면은 15가 됩니다. 장이라는 것은 이 장땡이라 그러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숫자법으로. 만은 미음이 나오죠. 그래서 5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또 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닭 장마는 15일이다. 요것은 이제 중앙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 총정렬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중앙 총정렬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제 임원권이 추가됐죠. 민나보리 임원권. 그래서 암기는 중앙 총정렬임. 인자만 넣으면 되겠죠. 교수 자격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교수 자격은 다 부교수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중앙중개위원회에서만 정교수를 요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청 고충처리위원회는 조교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는 조교수 요건이다. 고조. 중앙은 중앙총정렬, 아까 임을 넣었죠. 중앙총정렬임.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하면 5인 이상 출석해서 출석 가반수 산성해야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경찰청 공수위, 공개수비위원회, 공수위하고 고충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는 5인 이상이니까 독수리 오영재, 공수는 수비하는 것이죠. 독수리 오영재 수비하느라 고충이 많다. 독수리 오영재 맨날 그 지구를 구하느라 날아다니니까 수비하려면 힘들겠죠. 조리사항의 한계는 이제 소공책 비보입니다. 소공책 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원칙을 보면은 두 문자를 보면은 생주민이죠. 그리고 경찰 책임 원칙이 있고 비례 원칙은 적필상입니다. 주민은 살려야겠죠. 그리고 적은 반드시 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주민 적필상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수단의 원칙은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수단은 최소 침해입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상당성의 수단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입니다. 참사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땅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땅하고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땅하고 쏘아야지 뭐 참사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처분을 보겠습니다. 종류를 보면은 하허면에 작부 수급하고 일상금지 해제하라. 자, 하허면이라는 것은 시골이겠죠. 면 단위에 보면은 이제 작부가 부족합니다. 그런 작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부를 수급하고 뭐 시골이라도 또 유흥시설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상금지를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허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작에 대한 해제죠. 여기에 부작에 대한 해제가 되는 것이고 면제라는 것은 부작위를 제외한 자기, 수급, 수인, 급부에 대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일반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하겠지만은 반드시 신청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직권에 의해서도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금지 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보면은 대집행, 집행벌, 그리고 직접 강제 징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집이 되겠습니다. 강집은 강시집이 되겠죠. 강시집은 대집, 큰 집이어서 직강이 가능하다. 인강이 아니고 직강이 가능하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집행은 이제 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대체 자기 의무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죠. 같은 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정은 이제 개통실비죠. 개고통지 실행 비용 징수. 강집이 대집이었죠. 집이 넓습니다. 넓어서 직강을 하죠. 이렇게 직강. 인강이 아니라 직강입니다. 강집, 대집, 직강이 되겠습니다. 죄를 범하려 한 사람이 불교일 때 소신껏 모기장 밝히고 동행 요구한다. 그리고 동행 후에는 연변 있음을 고지한다. 죄를 범하였거나 하려 하는 사람, 또 이를 안다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불신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암기하면은 범하려 안이 됩니다. 범하였거나 하려 하거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할 때, 그래서 불교입니다. 불교일 때, 자, 소속 성명 신분증을 밝히죠. 그래서 소신껏 동행 목적 이유 장소를 밝힙니다. 모기장을 밝히죠. 모기장은 빨리 읽으면 모기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스님이죠. 불교죠. 불교인데 지금 소신껏 모기장이 저기 있다고 밝히고 지금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휙 날아다니니까 급하게 이제 모기장 안으로 데려가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행을 한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 기회를 주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죠. 두 문자만 따면 연변이 되는 것이죠. 동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당신 연변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멀리 데려왔죠. 연변까지. 자, 정신착랑 일으키거나 정자가 있죠. 술에 취한 사람은 주치자입니다. 그래서 정주자가 되겠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그리고 미변부가 되죠. 정주자는 강제로 보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정주자, 보조치는 24시간 동안 할 수 있죠. 24시간 동안. 강제로 정주자 24시간 동안.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 장소에 모인 사람, 또 사물의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사죠. 두 문제 한번 하면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모사, 경고. 우리가 모사한다 그러면 어떤 모의하는 거죠. 역적 모의한다, 뭐 역적 모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사한 사람에게는 경고를 바랍니다. 자,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시킬 수 있겠죠. 지금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하고 억류를 시킨단 말이죠. 혹은 뭐 피난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억류 피난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억피입니다. 억피는 우려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골 같은 거 구울 때 보면은 찬물에다 사골 담가놓으면 피를 좀 우려내야 되죠. 그래서 억피를 우려냅니다. 우려낸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또 사물의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찰 긴급건이 발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경찰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단지 이제 그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3자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또 사물의 관리자에 대해서 어떤 위험한 행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 경찰관이 직접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문자만 따면은 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익사 방제가 되는 것이죠. 익사는 방제해야 되겠죠. 이걸 섞어내면 무조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는 경고하고 억피는 우려내고 익사는 방지해야 됩니다. 자, 경찰 관서의 장이 주체가 되는 것은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했을 때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공문을 보내거나 할 때 이제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겠죠. 이때 이제 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아래 이제 서장하고 다른 개념인데, 자, 여기 보면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출장소의 장, 그러니까 출장소장도 경제법에서는 관서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계속해서 보면은 대간첩 작전이나 또 뭐 경찰 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본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우리 경찰 관서의 장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위대사, 위대한 일을 하는 경찰 관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서 보내는 경우는 이제 수사 목적으로 보내죠. 그런데 경제법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미행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이죠. 행정처분이 아니라 뭐 형사처벌을 하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또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이겁니다. 그래서 미행 사유가 됩니다. 우리가 미행할 사유가 있으면 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가지고 또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출석 요구서는 미행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